백세 시대 백세 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동결 이후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금리 동결이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이 디커플링이었어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할 때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디커플링이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하락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도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요. 또 상승을 하게 되면 함께 또 동반해서 상승할 것이다.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의 문제 그리고 금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쉽게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 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3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17개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라는 것은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넘어선 다음에 약간 후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살짝 밀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17개월 동안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고가에서 샀다가 17개월 고통을 겪다가 내가 산 가격이 오니까 그때 일단 본전이라도 챙기자 하고 빠져나가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매물이 쏟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 후반에 기술적인 부분을 더 살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과연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난민촌에서 공습을 한 겁니다. 난민촌 공격을 하면서 잔혹한 행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죠.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의미는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이란을 자극해서 이란이 참전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임이 빨라진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란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이고 미국의 적대적인 이 나라들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 지정학적 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난민촌을 공습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올랐던 것은 바로 금리 동결 이슈가 컸다. 비트코인도 역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간밤에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좀 올랐다라는 것을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을 잠깐 봐야 될 텐데요.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죠. 제가 이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이제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떤 자리였죠? 이제 201선, 221선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회를 했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스닥은 기준선이라는 자리, 일목균형표 기준선. 이 기준선은 27 캔들의 27개 캔들의 평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이 캔들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캔들과 부딪히고 후행 스핀이 캔들과 부딪히고 밀리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도 이 후행 스팬이 캔들과 부딪히고 있는 자리여서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조정이 나오면 비트코인이 빠지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커플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커플링인데 미국 증시가 상승해도 오르고 하락을 해도 비트코인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5주선에 가까웠죠. 5주선이면 한 달 정도의 평균의 자리인데 5주선에 가까웠다라는 것.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도 상승했습니다만 21선 자리에 부딪혔죠. 그리고 후행 스팬이 캔들의 아래꼬리에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밤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을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 비트코인은 어떻다고요? 비트코인은 아무 상관없다. 비트코인은 자기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FOMC는 금리 동결이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죠.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이어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3%에서 추가로 둔화되는 속도가 늘어졌다. 둔화되는 속도가 늘어진 겁니다. 둔화가 된 게 아니라 둔화되는 속도가 늘어졌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고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시장과 경제도 탄탄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예상대로 식지 않고 지난 6월까지 둔화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회복세를 보이면 오는 12월이나 내년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증시 측면에서는 11월, 12월도 살아오는 판을 걷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시에는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로 돌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연거점을 경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개월 전에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800만 원을 돌파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비트코인 없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언제 사야 되나? 제가 계속해서 2달 동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격 불문하고 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발견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떨어지는 것을 기다립니까? 가치 있는 부동산은 쉽게 빠지지 않죠. 특히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동산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가격 불문하고 그 부동산을 사죠. 자, 비트코인을 부동산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있는 부동산, 희소성 있는 부동산.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의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상승 동력은 바로 이런 7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 경기 불확실 상황에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위기에 내 자산을 지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금리 인상 기조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해칭 수단.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년도 1월 달에 현물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년 4월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규제안이 마련이 되어서 어떤 룰이 규칙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 수단 차단으로 인해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보다 더 강한 희소성이죠. 금은 더 채굴될 수 있는 거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코인 정보방에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코인 정보방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안내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코인 정보방,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010-7416-2630으로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바로 이 실시간 속보를 안내드리는 급등코인 실시간 정보, 롱숏 포지션, 코인 차트 분석, 위험 신호 포착하는 바로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바로 이 방, 코인 정보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속보를 안내 드릴 뿐만 아니라 이처럼 코인의 일정에 대해서도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일정, 캘린더 이 내용도 다 안내를 드리니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속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이 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에 고래들이 가격이 상승했지만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래들에 대해서 편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고래에 편승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정보방에 코인 정보방의 이름이 바로 고래 시그널입니다. 고래가 주는 이 시그널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래는 계속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우리도 비트코인 보유를 확대해야 될 겁니다. 아직 갖고 계시 못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셔야겠죠. 지금 4,70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4,700만 원으로 하나를 살 수 있지만 470만 원으로 0.1코인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다 안내 드릴 겁니다.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들이 축적하고 있는 가운데서 손가락만 빨 수는 없지 않습니까? ETF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패닉 매수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여기 불타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물타기 아니라 불타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겁니다. 자, 옥토버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문베버입니다. 자, 노벰버 이 11월 달도 오르는 그런 상황에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가 패닉 매수입니다. 왜냐? 이렇게 올랐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 조정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간 조정일 뿐이다. 기간적으로 횡보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시겠습니까? 자, 가격 불문하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 RSI가 지금 과열권에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봉에서 봤을 때 14주, 자, 주봉 RSI는 14개월 이렇게 RSI 지표로 쓰는데 14주 RSI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봉 상황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히죠. 기다리는 조정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RSI가 과열 상황에 과매수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기가 꺼려지죠. 그러나 2020년도 후반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에는 RSI가 과열을 지속했습니다. 지속하면서 8배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치솟으면서 이제 과매수 상황에 이제 들어 올랐었을 뿐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 지속됐죠? 5개월 정도 지속됐습니다. 5개월. 과매수 상황이 5개월 정도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면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제대로 상승 분위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실시간 속보 방송에서는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어느 타점에서 매수할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속보 소식 들으면서 코인의 매수 타점, 비트코인의 매수 타점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7416-2530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